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지금 한국에서 남녀 문제, 젠더 문제가 아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면서 계속 핫 이슈로 떠오르고 지금 앞으로 이 문제가 끝없는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젠더 갈등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고, 문제는 제가 이런 우리의 분위기와 비교해서 이웃나라인 일본은 어떤 젠더 양상이 비춰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일본은 진화된 남존여비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남존여비라는 말을 지금 이 시대에 언급하는 것조차 사실 두렵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본은 남존여비, 그 남존여비를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자면, 하나는 봉건적 남존여비와 진화된 남존여비로 나눌 수 있는데, 일본은 진화된 남존여비의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젠더 갈등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일본의 최근 남녀 평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부부 동성, 그러니까 부부간에 같은 성을 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본에서 여성 비하 발언의 풍토, 그리고 세 번째, 일본의 어떤 성차별 이런 사건, 그리고 과거 일본이 원조 교제 등등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사회 저변에 뿌리 깊은 그런 성차별 인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일본 천황이 계속적으로 남자로서 계승이 되고 있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일본의 진화된 남존여비의 실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은 지금 부부 동성입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봐서 부부 별성과 부부 동성이 있는데, 우리 한국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부부 별성이죠. 그런데 일본은 부부 동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절반인데 일본은 부부 동성인데, 그 동성 중에서 주로 대부분 남편의 성을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일본의 진화된 남존여비의 현상이 아닌가. 그리고 이 부부 동성에 대해서 2015년에도 일본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일부 사람들은 부부 별성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일본의 지금 현재의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인식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여성 비하 발언 풍토입니다. 이건 정말 세계적인 뉴스가 된 뉴스입니다만, 이게 과연 일본 내에서 지금까지 일본이 올림픽을 개최하지 않고 일본 내에서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문제가 일본이 이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지구적으로 관심거리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바로 뉴스가 된 문제입니다. 모리 전 올림픽 파라림픽 위원장이 여성 비하 발언으로 바로 물러났죠. 여성 어떤 비하 발언을 했는가? 일본에서 회의를 할 때 여자들은 말이 많아서 회의가 너무 길어진다. 그러니까 만약에 올림픽의 이사를 여자로 등용시켰을 때 발언 시간을 제한한다. 그리고 또 뭐 사석에서는 40대 이상 여자는 여자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의 일본 사회가 여성 비하 발언 풍토가 있다. 그것도 바로 2년 전 도쿄올림픽 개최 전에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또 하나,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성차별 사건이 지금도 우리 한국과 못지않게 많죠. 언론인 A씨의 성폭행 사건, 이거는 뭐냐면은 이 언론인에 대해서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해자가 아베 전 총리와 친하다는 이유로 이걸 은폐하려는 의혹이 있어서 당사자인 A씨가 바로 그걸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폭로한 사건. 그렇지만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일본 사회 풍토. 또 두 번째는 도쿄대학교 남학생 5명이 타대학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사건. 그리고 또 도쿄 의과대학에서
남자 여자 수험생 중에서 여자 수험생한테 점수를 하향 조정해서 남자를 많이 뽑은 사건, 이런 사건은 대표적인 일본의 성차별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리라 봅니다만 원조 교제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말로 하면 엔조 고사이라는데, 이 원조 교제란 말 자체가 일본에서 들어왔죠. 이게 이제 여중생이나 여고생들의 미성년자들에 대해서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게 사회 핫 이슈가 됨에 따라서 일본에서 1990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법률을 만들어서 규제를 한 이런 사건인데, 이런 사건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최근 현대판 남존여비가 아닌가. 원조교제 역사는 1990년대에 이제 이게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그 이전에 이미 일본 사회에 토착화돼서, 일본 사회에서는 이미 1950년대부터 성매매가 불법화돼 있지만 법률적으로 계속 이런 게 토착화 됐고, 또 1990년대에는 이런 게 너무 특별법이 없어서 안 되겠다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일본은 지금 18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보고 있지만 13세에서 17세까지는 법률적 동의가 있으면 강간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런 또 판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이 특별법이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지금 일본의 JK 비즈니스라는 게 있습니다. JK 비즈니스의 JK라는 게 뭐의 약자냐면은, 이 J라는 것은 조시란 말입니다. 조시란 말은 여자란 말인데, 조시의 J에 K는 고고세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 여자 고등학생 학생이죠. JK라면은 이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상대하는 성매매 비즈니스, 이게 이제 도쿄 아키하바라 등에서 유명한데, 이것도 지금도 사회 저변에는 횡행하고 있다. 그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이런 게 어느 사회나 있을 수 있지만 이 성폭력을 고발을 해도 고발한 여성에 대해서 오히려 사회적으로 비난하는 분위기가 문제죠. 과거 언론인 A씨가 이걸 고발했는데 오히려 사회의 여론은 그 사람이 옷차림이 좀 그렇다, 또 오히려 그런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사회적 비난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성격차 지수를 보면은 일본은 지금 갈수록 이렇게 어떤 면에서 진보되는 면도 있지만 2010년 94위, 2015년 101위, 2021년에는 120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측면도 있어서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일본은 남녀 평등의 그런 사회적 인식이 약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적인 면에서도 과거 1980년대에는 일본 여성의 대학 진학률, 그러니까 4년제 대학으로 오면은 12%밖에 안 됐죠. 지금 2016년에는 이게 이제 여자가 48%까지 올라갔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일본에는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은 남자는 4년제 대학을 보내지만 여자는 단과 대학을 보내는 게 일반적인 사회적인 룰이었습니다. 이렇게 교육에서도 굉장히 차별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의 결정적인 남존여비를 나타내는 증거로서 일본의 천황의 남자 계승 문제, 이 문제를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황실전범, 일본에는 어떻게 보면은 헌법보다 더 위에 있다고 불문율같이 생각하는 게 황실전범입니다. 이 황실전범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남자가 천황을 계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지금 고치려고 했는데 다시 이제 그게 보류가 됐지만,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 이면을 우리가 뒤집어 보면 남자만이 천황을 계승해야 된다, 이 이면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일부 다처제도 경우에 따라서는 용인할 수 있다는, 이렇게 확대 해석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황실전범이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논란을 낳고 지금 계속적으로 일본에서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황실전범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자 천황을 다시 이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제론이 부상을 했죠. 이게 이제 언제냐면은 2001년에 지금 마사코 황후가 들어와서 처음에 아들을 낳은 게 아니고 딸을 낳았죠.
딸을 낳으면서부터 앞으로 이 문제가 거론이 되기 때문에 황실전범 개정 유식자 회의라는 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고이즈미 당시 총리 있을 때 거의 황실전범을 개정을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현대판으로 개정을 했는데, 이때 그 주요 이유가 뭐냐면은 앞으로 일본은 고령화하고 소자화하기 때문에 남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여자 천황의 제도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조건으로 그때 한창 개정안을 거의 마련했습니다. 어떤 개정안으로 마련했냐면은 남자 대신에 세습, 계승 이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게 진행이 상당히 되다가 다시 보류가 됐습니다. 왜 보류가 됐냐면은 지금 현재 나루히토 천황은 126대죠. 그런데 과거에 8명의 여자 천황이 있었는데 8명의 여자 천황을 두었는데 그중에 4명은 독신이었고 4명은 잠시 천황을 하다가 다시 아들을 낳아서 아들한테 물려주었다. 그래서 여자 천황 제도가 자체가 사실 유명무실했다. 이런 여러 가지 과거의 사례로서 여자 천황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천황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금 천황 그리고 황후 그리고 남동생이 있습니다. 후미히토 남동생이 있는데 후미히토가 황위 계승 1순위죠. 후미히토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아가지고 다시 일본에서 천황들이 남자로서 계속 계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황실전범을 여자 계승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걸 그 순간에 또 다시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아직도 이와 같은 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에 비하면 너무나 비교되는 상황이죠. 일본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황후들은 상당히 일본의 여성 이미지를 좋게 했다. 대표적으로 쇼다 미치코, 지금 상황후죠. 쇼다 미치코가 테니스 코트에서 아키히토 천황을 만나서 데이트를 해서 서민으로서 처음으로 황후를 했는데 아주 잘했죠. 인상도 좋고 또 황후로서의 충분한 위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사코 황후가 등장을 했습니다. 마사코 황후는 하버드대 출신의 외교관 커리어 우먼의 그리고 또 슈퍼레이드로서 그 당시에 캐리어 우먼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존재였는데 또 물론 이제 서민 출신이지만 황후가 됐는데 엄청나게 일본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유,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황실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래서 결국 지금 마사코 황후가 황후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밑에 있는 딸이 승계를 하지 못하고 자기 이 조카가 승계를 하는 그런 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황위 순서를 보면 나루히토 지금의 천황 그리고 나루히토 천황이 나중에 이제 유고시에는 남동생인 후미히토가 천황을 계승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바로 후미히토의 아들인 히사히토, 지금 아마 16살, 7살 됐으니까 아마 고등학생 정도 됐겠죠. 가 계승하는 그런 순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한국은 엄청나게 지금 젠더 갈등이 격화돼서 끝이 없는 젠더 갈등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와 비슷한 문화의 일본은 지금 진화된 남존여비가 어느 정도 일본의 문화로 토착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 진화된 일본의 남존여비가 서서히 남녀 평등으로 가는 하나의 단계로서 갈등 조정을 해가면서 일본은 나름대로의 조금씩 진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보다 아직까지는 남녀 평등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유튜브에서는 제가 일본의 그러면은 그 남존여비 그런 사상이 어떤 역사적 환경과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배경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